드릴게요. 탁골공원은 우리 서울의 최초의 도심공원입니다. 현대식 공원이죠. 1800 제일 우리나라 최초 근대 공원은 일본의 자유공원이에요. 그때는 이제 만석공원으로 문을 열었는데, 그때 이제 자유공원인데 1888년에 개장을 했죠. 일본이 개항하고 나서 이제 일본인들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쪽에 이제 공원을 지었는데요. 그 후로 한 7, 8년 후에 1895년에 이곳에 현대식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영국인 고문인 브라운의 건의에 의해서 이제 고종이 짓게 됩니다. 그래서 탁골공원을 처음에 짓게 되는데요. 처음에 원래 탁골공원이 원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고려시대에 흥곡사라는 절이 있던 터예요. 근데 조선시대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불교를 좀 억압하는 정책을 했기 때문에 터만 남아 있었는데, 7대 임금인 세조는 우리 순유 억불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교를 숭상한 왕이었죠. 그래서 세조가 이곳에 대규모 절을 창건을 하게 됩니다. 원각사라는 절을 창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각사 절을 창건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연산군 때는 이곳을 연방원이라는 전국에서 뽑아올리는 기생들을 관리하는 그런 관청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전국에서 뽑아올리는 예쁘고 우수한 그런 기생들을 흥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산군이 기생들하고 노는 거를 흥청망청 놀다가 망했다라는 그런 유래가 이제 거기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연산군 때 지나서 중종 때는 완전히 이제 불교 억압 정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절이 완전 폐사가 돼요. 폐사가 되면서 여기 좀 이따 가보면 이제 탑도 있고 비도 있을 텐데요. 탑만 하얗게 덩그러니 있다 해서 탑동, 탑이 있는 마을 이렇게 불리면서 탑골공원으로 불리다가 이제 1895년에 근대식 공원을 짓게 되면서, 그러면서 그때 이제 파고다공원으로 개장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우리 잘 알고 있는 1919년 3월 1일에 이곳에서 우리의 민족 정신의 상징인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여기는 의미가 있는 곳인데, 우리가 이제 그 전에는 이곳이 왠지 비둘기 공원이다 또는 이제 무료 급식 이런 말들이 많이 이제 오고 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굉장히 그렇게 말끔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곳이 우리가 이제 100주년 맞이한 지금 시점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우리의 민족 정신의 상징이고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2000년부터 성역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안에서 무료급식이나 또는 놀이, 장기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고요. 예, 그래서 또 이곳에는 여러분들도 돌아다니면 깜짝 놀랄 거예요. 새로운 발견을 할 겁니다. 굉장히 많은 보물이 있어요. 보물이 있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아주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탁골공원의 첫 시작인 저기 정문이 3일문이에요. 3일문부터 한번 가서 보면서 들어가시죠. 그래서 3자와 1자는 독립선언서에 있는 글자고요. 문자는 없어서 미음, 우, 니은을 이렇게 뒷자해가지고 했는데요. 이 전에는 여기가 이 현판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쓴 현판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민족 정신 소생회라는 곳에서 이제 그 박정희 현판을 떼내고 다시 이걸 이제 올려 2001년도에 다시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이 처음에 3.1 만세 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1913년부터 이제 폐쇄가 되죠. 폐쇄가 되면서 다시 이제 여기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다가 1967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다시 현대화 작업을 해요.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혹시 알지도 모르겠지만 파고다 아케이트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이 정문도 원래는 이 한옥 정문이 아니었어요. 이게 근대 정문 있죠. 근대 정문이었는데 그 문은 지금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초등학교에 지금 세워져 있어요. 세워져 있고 이쪽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때 1967년에 세워진 정문이 이 문이고요. 여기 보면 우리 건물을 항상 치면 상량문을 올리잖아요. 여기 상량문에 보면은요, 단기 4300년 개천절 상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2333년을 빼보면 1967년이거든요. 그때 이 문을 새로 만드는 그 문이 되겠습니다. 2호예요. 2호인데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많이 보던 그 탑 맞습니다. 그 탑 맞는데요. 이게 바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근데 또 다른 탑이 또 연상이 돼요. 이 탑 비슷한 탑이 있죠. 이 탑이 우리 경천사지 10층 석탑 많이 들어보셨죠? 네. 경천사지 10층 석탑하고 똑같아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고려 때 석탑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조선시대 때인데
올해 때 경천산 10층 석탑이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그 탑을 그대로 거의 모본으로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비슷해요. 탑 층수도 그렇고 크기, 규모, 그 다음에 형태 들어가서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경천산 10층 석탑은 굉장히 또 시련이 있었어요. 일본 국내부 대신 다나카라는 대신이 그 경천산 10층을 너무 이제 좋아해가지고 해체를 해서 우리나라 한옥, 탑 이런 거 다 해체가 되잖아요. 해체를 해서 일본으로 가져가요. 밀반출을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그 언론인들이 알아가지고 그걸 다 대서 특필하고 돌려달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쪽팔리잖아요. 다시 반납을 하는데 원래 있던 개성에다 갖다 놓지 않고 경복궁 앞마당에 갖다 놉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에 경천산 10층 석탑을 보면 경복궁 안에 있는 석탑이 보이고 여기 타구다공원에 있는 이 10층 석탑이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천산 10층 석탑은 마찬가지예요. 재질이 여기도 대리석이지만 그것도 대리석이기 때문에 이제 마모가 심해가지고 지금은 어디 있냐면 국립중앙박물관 가보셨죠? 가면 실내 입구에 덩그러니 너무 생뚱맞죠? 생뚱맞긴 한데 보호하려고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해요. 근데 여기 이 석탑은 여기에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위에 이제 비둘기 배설물들이나 이런 걸로 막고 또 햇볕 산화 이런 것도 막기 위해서 보호각을 쳐놔서 가까이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걸 이제 보호하려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인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보통 이제 10층 석탑으로 되어 있고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탑은 기단부, 그 다음에 합신부, 상륜부가 있어요. 그런데 상륜부는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는 상륜부는 없어지고 그나마 위에 3층도 아슬아슬하게 있는 게 떨어져 있던 거를 1946년도에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놓아서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면요, 굉장히 현란해요. 그러니까 조각 같은 게 이제 부처님이 뭐 설밥 파는 거, 연꽃, 뭐 새 다양한 동식물도 있고요. 굉장히 현란한 조선시대 아주 특이한. 조선시대에는 탑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었죠. 억불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게 남아있는 아주 유물입니다. 따서 만들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태가 이제 유사합니다. 사진으로 나중에 좀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각공원인데 팔각정인데 여기가 굉장히 이제 역사적인 곳이죠. 이곳에서 3.1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한 곳입니다. 우리 정재영 학생이 3.1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한 곳이고, 그 전에 이제 이곳은 고종이 공원화, 우리나라의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 여기 탑골공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공원은 그 인천에 있는 자유공원, 망국공원. 망국공원, 네. 여기가 최초의 공원이고, 여기는 이제 최초의 근대, 서울에 있는 서울의 최초 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종 공원을 만들면서 이제 팔각정까지 같이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위에서 고종 항실 관현악단이 여기서 이제 음악 연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처음에는 일요일만 개방을 했어요. 일요일만 개방을 하고 사람들이 이제 일요일만 기다렸다가 음악 들으러 이제 오고 이랬던 거죠. 그랬던 것을 또 시민들의 요구가 있었는지 매일 개방으로 바꿉니다. 근데 매일 개방으로 바꾸고 나니까 3월 1일 날 다 모여가지고 막 독립선언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일본이 바로 이 공원 폐쇄를 했던 것도 바로 이곳 노락당 건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도 노자가 있었고 여기도 이제 노락당 해져 있는데, 아까 그 추사 김정희 선생님의 글씨랑 조금 다른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제자인 신원 선생님 글이 이 현판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는 이제 누가 보지? 각종 이제 행사를 하던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 뒤에 건물은 뭐야? 네, 저게 바로 양관이에요. 양관. 도깨비가 살던 곳, 바로 저곳입니다. 양관. 아까 덕성여대 그 입구 보셨죠? 그 뾰족한 초소 네. 지나가지고 시작 정원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거길 지나면 요 양관이. 네? 네, 덕성여대 지금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요. 네, 지금 저곳이 이제 텅 비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외부인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프렌치 르네상스 양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묻지 마시고 좌우 대칭이 굉장히 완벽하게 되어 있는, 지금 보시는 거는 그 좌측이라 그래야 되나요? 정면은 저 앞쪽에 약간 하얗게 살짝 튀어나온 부분인 저쪽에 이제 정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측면을 저희는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노자로 들어가죠. 늙을 노자입니다. 그러니까 흥선대원이 나중에 이제 말년에 늙을 노자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호가 석자이신데 나중에 노석으로 바꾸실 정도로 네, 어떻게 보면 이 나이 들어감을 굉장히 어떻게 좀 즐기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1호당인데 1호라는 것은 이제 두 명의 네,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 흥선대원군과 부대부인 민씨 여기 두 명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근데 저 1호당 건물이 좀 독특해요. 네모난 구조로 되어 지금 우리가 노락당도 네모난 구조이긴 하나 여기는 이 건물을 이동을 하고 얘기를 하고 형태입니다. 네모난 형태였고 가운데 마당이 있는 형태예요. 이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이 뚫린 문으로 저 안쪽에 있는 마당을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남성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는 부대 부인이 거처하는 곳, 여성들의 공간이라고, 약간 은밀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그런 구조로 네모나지만 바깥으로 뚫린 곳이 없이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앞에 보시면 한자로 뭐라고 적혀 있지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네, 문화연지라고 이제 되어 있어서 등에 보시면 이렇게 소방용수 이렇게 놔두는 데가 있죠.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드무. 디귿의 으, 미음의 으에서 드무라고 해서 소방용수 이렇게 놔두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방용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먹을 갈아서 붓글씨 쓰고 할 때 그때 이제 요 물을 떠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글쎄요, 붓글씨 쓸 때 굳이 이 물을 저는 땄을까? 왜냐면 이렇게 꽃가루 날리고 나뭇잎 날리고 하는데, 네, 그런 용도로 있다고 합니다. 이 흥선대원군이 난을 치고 이런 걸 굉장히, 서가에 굉장히 능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글씨도 김정희 선생의 글씨를 이렇게 집자에서 할 만큼 굉장히 글씨나 그림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이제 뛰어난, 그런 뛰어난 그런 거 있었고요.